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비교사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비교사라고 하면 교대생분들, 사대생분들 이런 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학원에 와 있고 휴직교사로 2년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교사 때 좀 알았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면 훨씬 더 멋진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비교사분들 교육 과정을 정말 좀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현직 교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대생일 때도 그렇고 이 교육 과정이라는 어떤 분야는 교육 철학, 교육 심리, 교육 행정 그런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수업과 평가와 이런 것과 직결되는 교사의 전문성이 바로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비교사 분들이시라면 아마 임용고시 준비할 때도 조금 맛보기를 하실 것이고 교사가 되셔서도 아마 교육 과정이 변화할 때마다 연수를 들으실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바뀌었네, 끝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던져버리지 마시고 지금 이제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이제 차근차근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그전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방향성을 맞추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보시면서 제가 이 영상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총론이 있고요. 교과별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론 이 두 가지가 교육과정에서 나눠져 있는데 총론에서는 전반적인 방향을 좀 이해하시고 강론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이런 식으로 교과별 교육과정을 안에 성취 기준과 핵심 용어들 위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서 교육과정적인 이해력, 전문 용어로는 문해력이나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길러두고 교사의 현장에 오게 되면 훨씬 더 프로젝트 수업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고 막 성취 기준을 엮어서 나만의 특색 있는 수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예비교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려 볼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현장에 가면요, 생각보다 업무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합니다. 물론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제 초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업무가 있고 쉬운 업무가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또 약간 교직 사회에서의 약간의 위계 질서가 또 있어서 쉬운 것을 신규 교사가 맡고 어려운 것들을 부장님 교사들이 맡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때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규 교사 다음 2년차 때 업무가 겹겹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근데 그때 말할 용기도 크게 나지 않았었고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왕 할 거 긍정적으로 할 걸 그냥 좀 느슨하게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고 할 걸 이라는 좀 후회감이 남더라고요. 예비교사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스트레스 푸는 나만의 방법을 준비해도 좋고 나만의 운동, 취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더 교사 생활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만의 전문성을 길러라입니다. 이게 너무 좀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에요. 생각보다 내가 잘하는 걸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막상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잘하는 게 뭐야, 좋아하는 게 뭐야 묻지만 교사들 자체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비교사 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생각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예비교사일 때 그냥 취미생활로 했던 캘리그라피가 있어요. 뭔가 내가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구체화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교사 수업에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수업에 적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수업에 적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자체가 저의 전문성이 되었고 저만의 특색 있는 수업으로 나타난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취미가 전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부터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더 깊게 나아가서는 만약 내가 좀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더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전공 밖에서 찾은 경우였어요. 교대에서 안에서도 심화 전공이 나눠지는데요. 저는 영어 교육 전공이었습니다. 근데 영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초등 영어 교육은 뭔가 저만의 특색을 드러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예비 교사일 때 임용을 대기하고 발령 나기 전에 막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블로그나 이런 데서 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잘하는 분야였던 거예요. 커버 블로그가 되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지인의 첨삭도 하게 해주게 되면 내가 글에 소질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나의 전문성으로 만들다가 교사가 되었을 때 빵 하고 터집니다. 그걸 토대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글쓰기를 프로젝트 수업과 연동을 시켰어요. 좀 더 쉽고 잘 쓰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궁극적으로 1년의 긴 기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만의 전문성, 저만의 특색 있는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걸 토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거에 기반해서 다양한 그 수업 방법을 찾다가 제가 교육과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됐고 또 다양한 책들을 편찬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이제 글쓰기 교재를 또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교사 단계부터 교사 이렇게 준비하는 그 1년의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예비교사분들 임용고시가 가장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교사가 돼서 퇴직하고 휴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원인 중 하나가 나만의 전문성이 없고 내가 뭔가 생각했던 것과 이 교직이 다르고 성취감이나 사명감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비교사 분들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만족스러운 교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